남자가 전생에 와이프한테 큰 죄를 지으면 다음 생에 노새나 조각가로 태어난다. 대학 생활은 좀 어떻던 것 같아요? 막 학교 생활을 잘 적응해서 다니진 않은 걸로 내가 알고 있어서. 그쵸. 들어가자마자 학교를 안 다니겠다고 나와서 5년을 휴학을 하고 27살에 1학년으로 복학을 했던 것 같아요. 회사를 다니고 군대를 갔다 오고 회사를 다니고 하다가 학교에 복학을 하니까 사실은 어떤 기준이 생겼던 것 같아요. 사회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해야 되는 기준으로 봤을 때 대학 공부는 상대적으로 되게 쉬웠던 것 같아요. 제가 학교 생활 그 다음에 무조건 다 잘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정도는 근데 당연히 해야 되는 것? 이런 생각으로 이제 학교를 다녔던 것 같아요. 뭐 어떻게 보면은 방황의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나가서 다른 경험을 하고 사회생활을 한 것들이 현재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. 네, 웹디자인을 했던 부분들이 컴퓨터와 관련된 작업들을 하는데 저를 익숙하게 만들어줬고 기계를 만드는 공장에 1년 반 정도 있었었어요. 도면이 내려오면 그 도면대로 이제 용접하고 가공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거의 시다지만 이제 밑에서 하면서 배웠죠. 그 다음에 제가 실제 작업을 하게 됐을 때 훨씬 편하게 접근을 했던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. 저한테 익숙한 거였기 때문에. 뭐 학교 생활을 같이 하면서 계속 지켜봤는데 꾸준히 작업을 열심히 하고 그래왔던 거를 많이 봤었어요. 그러다가 이제 영국 유학을 가게 됐는데 그 영국으로 유학 가서의 얘기도 좀 궁금한 것 같아요. 아마 편집이 되겠지만 이제 서울대 대학원을 떨어졌으니까 안 붙여주더라고요. 약간 자의반 타의반 갔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사실 이제 유학을 가기 전에 미술을 그만둘까 이제 생각을 많이 했었죠. 이제 학부를 졸업했을 뿐인데 나이는 30살이었고 생계에 대한 걱정도 해야 됐었고 내가 미술을 계속 할 수 있을까. 그래서 미술을 그만뒀었어요. 꽤 한동안 그만두고 뭐 쇼핑몰도 알아보고 만들기도 하고 주식도 조금 하고 이러다가 뭔가 되게 억울하더라고요. 대학 때 너무 작업을 열심히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. 거기서 끝내기가 너무 억울했어요. 대부분 억울한 사람이 계속 이어서 하더라고.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. 화가 나서 그래서 했는데 좀 사람들이 말리는 데를 갔어요.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더 좋은 학교라고 생각하는 학교들도 있었는데 왠지 골드스미스가 가고 싶었어요. 그 당시 제 기준에서 이렇게 많은 작가를 알진 못했지만 곰리라든가 이제 데미안 허스트라든가 YBA 이런 쪽의 작업들에 흥미를 느꼈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온 학교는 어떤 곳일까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학교를 간 거였죠. 근데 굉장히 학교가 특이했어요. 근데 외국에서도 대학마다 굉장히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비슷한 것 같아요. 제가 강의도 해보고 하면은 우리처럼 학점으로 획일화된 틀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토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학교였어요. 그 토론이 얼마나 심하냐면은 일주일에 한 번 발표하고 토론하는데 거의 한 달에 많으면 2-3명 발표를 하면서 우는 친구들도 많았어요. 심지어는 토론에 들어와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 강사들이 현직 작가들이었어요. 거의 다. 그 작가들의 언어 사용이 좀 거친 사람들은 뭐 이제 막 이런 얘기까지 하면 I don't give a shit to you. 이건 뭐냐면은 그 학생이 작품을 설명을 했는데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은 못 가 이런 거의 뭐 이런 수준인 거죠. 굉장히 다른 문화였고 토론을 많이 했는데 저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것들이 내 작품을 다 만들어 놓고 전시회에서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작품을 만들고 이야기들을 좀 더 언어화 시키는 거죠. 언어화라는 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실제로 작품이 이 미술계 안에서 통용되는 방식들이 언어화의 방식을 거치지 않고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특히 현대미술은 그런 부분들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었고 또 접근 자체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게 되는 거죠. 예를 들면 뭐 아름다운 꽃을 봐서 영감을 받았어. 오늘 내가 슬퍼서 영감을 받았어가 아니라 지식의 기준에 의거해서 내가 하고 싶은 질문들을 명확히 만들고 그것들에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.
한편으로는 너무 이 미술이 언어화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뭐 가끔은 드는 것 같아요. 그 고민은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. 제 작업들은 상당히 인문학적이라든가 철학적 질문이나 인식들과 굉장히 궤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작품을 만들 때 가장 주의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. 이걸 그냥 글로 써도 되면 글로 쓰지 뭐하러 작품으로 만들어. 그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게 굉장히 미묘한 영역의 경계에 서 있거든요. 이것이 완전히 설명의 영역으로 넘어가면은 그 작품은 그냥 한 번 이해하고 나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소품이 돼버리는 것이고, 근데 이 경계를 잘 타고 넘어오면 이 작품이 그 자체로서 하나의 화두를 가지는 대상이 되는 거죠. 오브제가 되는 거고. 그 부분의 경계는 아주 작은 차이지만 가장 예민하게 신경을 써야 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. 얘기를 쭉 들어보면은 보통의 일반적인 한국에서 미대를 나와서 졸업하고 작가 활동을 하고 하는 이런 사람하고는 너무나 다른 버라이어티한 삶을 살았는데 작업하는데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.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요. 하지만 꼭 그게 도움이 됐을까라고 하기도 왜냐면 남들보다 허비한 시간도 너무 많았고 뭐 그럴 수는 있겠네. 김산진 작가의 작품을 보고 나도 이런 작품을 하고 싶다. 실제로 이제 그런 얘기들 하는 뭐 제자들도 있고, 그런 제자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하셨던 얘기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옛날 분이 하신 말씀이니까, 남자가 전생에 와이프한테 큰 죄를 지으면 다음 생에 노새나 조각가로 태어난다. 조소라는 작업 자체가 굉장히 고된 작업이거든요. 고된 것 안에서 배우는 것도 있겠지만 또 몸도 힘들고 굉장히 여러 선택의 여지가 없는 느낌들이 있는데 고생스럽게 하면 되는 것 같아요. 고생할 각오를 해라. 근데 뭐 편하고 쉬운 거는 없겠죠. 그 고생함으로 인해서 또 얻는 것도 있으니까. 그럼 이제 뭐 마지막 질문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, 다시 태어나도 지금 하고 있는 이 작가의 길을 걸을 것인가,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? 다시 태어나도 똑같이 이 작업을 하고 있는 작가로 태어나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. 해본 걸 왜 또 해요? 다시 태어나면 또 다른 걸. 크리에이터라는 영역에 계속 흥미가 있을 것 같긴 해요. 그건 기질인 것 같아서 또 미술을 하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이제 다시 태어나면 좀 딴 것 좀 해봐야지. 그러니까 이게 작가가 아니라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크리에이터, 창작자, 그건 소설가도 있을 거고 음악가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꼭 미술 작가가 아니어도 그러니까 창작자로 다시 태어나겠냐라고 하면 먹고 사는데 큰 문제가 없다면 아마 다시 창작자를 하지 않을까. 먹고 사는 데에 문제가 없게끔 해야 되는 거기도 해서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. 어떻게든 되는 것 같긴 해.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한다면 어떻게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뛰어든 형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? 너무 막 그 뻔한 거 있잖아요. 성공한 사람들이 나는 성공하지는 못해. 열심히 하면 성공할 거다 이런 식의 뭐 마무리가 좀 깔끔하게 안 된 것 같긴 한데 태어나도 학원 원장으로 다시 태어나면 학원 원장은 안 할 것 같아요. 연예인 하고 싶다며. 연예인은 유튜버라도 해요. 오늘 뭐 짧은 인터뷰였지만 재미있는 인터뷰였던 것 같고, 혹시 뭐 인터뷰를 하는 중에 궁금하거나 하는 거 있으면 뭐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추가적으로 뭐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.